사기 예방하기, 시니어를 위한 가이드. 혹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당신의 손자가 감옥에 있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컴퓨터가 감염되었으니 즉시 어떤 번호로 전화하라는 긴급 이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들이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천 명의 한국 중장년층들이 우리의 친절함,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외로움을 악용하는 교활한 범죄자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15년 넘게 가족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피할 수 있는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통계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제가 여러분과 같은 선량하고 지적인 사람들의 재정적 안전을 파괴하는 것을 본 실제 경고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당신이 순진하거나 쉽게 속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대화법을 연습하며 어떤 감정적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고 편안히 앉으셔서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갖추도록 해보겠습니다. 경고 신호 1번. 긴급한 압박과 시간 제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입니다. 합법적인 기업이나 기관은 절대로 당신의 돈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즉석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랑스러운 74세 할머니 김말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녀는 자신의 손자 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머플거리며 통화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며 창피하다고 했고 보석금으로 3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시간 안에 말입니다. 말순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를 무척 사랑했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영 아니었고 민수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거든요. 급하게 돈을 보내는 대신 말순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자에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민수의 실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밝게 대답했고 완전히 멀쩡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손자 사기라고 부르며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위기 상황을 만들고 당신이 명확히 생각하거나 상황을 확인할 시간이 없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족과 관련된 진짜 응급 상황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옵니다. 병원, 경찰서 또는 가족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합법적인 기관들은 중요한 결정을 고려할 시간을 줍니다. 누군가가 즉시 행동하라고 압박한다면 그 압박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경고 신호 2번.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 요구.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상품권, 해외 송금, 암호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이런 결제 방법들은 추적이나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선호합니다. 대구의 68세 은퇴한 교사 박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씨는 자신의 은행 사기 방지팀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자는 로버트 씨의 개인정보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심지어 은행 계좌 마지막 4자리까지 말이죠. 이것이 통화를 신뢰할 만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었으며 돈을 보호하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전화로 카드 번호를 읽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통화자가 매우 설득력 있게 이것이 새로운 보안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로버트 씨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계산원이 그가 여러 개의 고액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구매하라고 말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로버트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계산원은 즉시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로버트 씨가 진짜 은행에 연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어떤 합법적인 기업,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도 상품권으로 결제하거나 모르는 수취인에게 송금하거나 암호화폐를 구매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행은 절대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계좌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문화상품권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품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을 요구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으세요. 100% 사기입니다. 경고 신호 3번.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불가능할 정도로 관대하거나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제안들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모두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는 원치 않는 제안을 다룰 때 특히 중요합니다. 전라도 시골에 사는 72세 과부 이도로시 씨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도로시 씨는 영국 복권에서 당첨되었다는 축하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는 그 복권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로고와 공식적으로 보이는 도장이 있어서 정식으로 보였습니다. 5억 원을 당첨했다고 설명했지만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250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로시 씨는 처음에 흥분했습니다. 이 돈이 은퇴 생활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웃에게 말했을 때 이웃이 현명하게도 도로시 씨가 영국 복권표를 산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그 회사를 찾아봤고 잘 알려진 사기 조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합법적인 복권에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권과 경품은 상금을 받기 위해 선불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합법적인 것에 당첨되었다면 세금과 수수료는 당신의 상금에서 차감되는 것이지 미리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원칙은 보장된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기회, 선불 결제를 요구하는 재택근무 계획, 그리고 더 작은 지불의 대가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합법적인 기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고 신호 4번. 개인정보 요구.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정보, 비밀번호 또는 건강보험 정보에 대한 원치 않는 요구입니다. 텍사스의 81세 참전용사 이프랭크 씨는 건강보험 기록을 업데이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보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자는 이미 프랭크 씨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서 통화가 합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프랭크 씨의 건강보험 카드를 새로운 보안 기능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새 카드를 보내기 위해 건강보험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씨는 이 정보를 제공하려던 찰나의 딸이 해준 조언을 기억했습니다. 아빠,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전화하면 공식 번호로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프랭크 씨는 통화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자가 강압적이 되며 즉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프랭크 씨의 의심을 확증시켰습니다. 프랭크 씨가 공식 건강보험공단 번호로 전화했을 때 그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전화하지 않으며 그의 카드가 업데이트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씨는 매년 중장년층에게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히는 건강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기관들은 당신이 그들과 계정이 있다면 이미 당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할 세부 사항을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당신의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거래하는 기관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전화를 끊고 공식 명세서나 공식 웹사이트의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기관에 직접 전화하세요. 경고 신호 5번. 감정적 조작. 5번째 경고 신호는 통화자나 이메일 발신자가 두려움,
긴급함, 동정심 또는 로맨스를 통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런 감정적 조작이 얼마나 정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울의 76세 김엘레노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은 엘레노어 씨는 우정과 지지를 찾는 과부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일하는 과부 엔지니어라고 주장하는 데이비드라는 남자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데이비드는 자신의 삶, 돌아가신 아내,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을 보내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레노어 씨는 매일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점차 데이비드는 재정적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중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비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엘레노어 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 요청은 작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와 함께 왔습니다. 엘레노어 씨는 자신의 삶의 기쁨을 되돌려준 이 친절한 남자를 돕고 싶었습니다. 6개월에 걸쳐 그녀는 거의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데이비드가 집으로 가는 항공료를 위해 돈을 요청한 것이 세 번째였을 때서야 엘레노어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털어놓았고 언니가 로맨스 사기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엘레노어 씨는 데이비드가 보낸 사진들이 다른 사람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도둑맞은 것이고 그의 이야기들이 일반적인 로맨스 사기 대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레노어 씨의 친절함과 외로움이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로맨스 사기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를 훔치기 때문에 특히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감정적 조작의 유일한 형태는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또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당신의 컴퓨터가 감염되었다거나 계정이 해킹되었다거나 법적 문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긴급함을 사용해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권위를 사용해서 정부기관이나 잘 알려진 회사에서 왔다고 속입니다. 핵심은 누군가가 당신이 명확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적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돈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뢰하는 사람과 상의할 시간을 가지세요. 경고 신호 6번. 형편없는 의사소통 품질. 6번째 경고 신호는 전화, 이메일 또는 서면 자료에서의 형편없는 의사소통 품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기들이 한국어가 주 언어가 아닐 수 있는 해외 조직에서 비롯됩니다. 억양이 있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특정 특징을 가진 원치 않는 연락을 다룰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결이 좋지 않거나 이상한 배경소음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전화가 라우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연이 있는 전화를 주의하세요. 어색한 표현, 문법 오류 또는 이상한 단어 선택이 있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의심하세요. 예를 들어 사기 이메일은 친절히 귀하의 정보들을 제공해주세요. 또는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는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위치를 숨기고 의사소통 품질을 개선합니다. 일부는 심지어 한국어 원어민을 고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점은 의사소통 스타일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의사소통 품질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공식 채널을 통해 연락의 합법성을 확인할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요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고 신호 7번. 원치 않는 연락. 7번째이자 마지막 경고 신호는 원치 않는 연락 자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합법적인 기업이 언제 마지막으로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운 소식이나 긴급한 경고를 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진짜 기업들은 당신이 그들과 연락을 시작했거나 기존 관계가 있거나 당신이 동의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합니다.
이것은 집 수리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판매원들을 포함합니다. 일부 방문 판매 사업은 합법적이지만 많은 사기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범죄자들은 중장년층이 사는 동네에 문을 두드리며 지붕 수리, 진입로 실링 또는 나무 가지치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종종 동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재산에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전형적으로 큰 선불 결제를 요구하고 품질이 낮은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때로는 고압적인 전술을 사용해서 오늘만 특별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거나 당신의 지붕이 위험한 상태라서 즉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안전한 접근법은 원치 않는 연락에 절대로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제안이나 경고를 가지고 문에 온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합법적이라면 그들은 이해하고 공식 연락처 정보를 줄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조사하고 서비스라면 여러 견적을 받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다뤘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 중 어떤 것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기에 거의 넘어갈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을 인식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옳지 않다고 느낄 때 본능을 믿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절히 조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를 확인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화를 끊을 권리가 있고 공식 연락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상의할 권리가 있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안전과 마음의 평화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런 경고 신호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지식이 사기꾼들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이고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기 경고 신호들 중 어떤 것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들이 사기를 인식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을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실용적인 가이드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신뢰할 만하고 배려 깊은 조언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정보를 계속 얻으시고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본능을 믿고 확인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